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시리아까지 이야기했어요.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했냐? 교과서 보면은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멸망했는데 구체적으로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했다 이런 까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몰라도 돼. 자,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주목되는 거는 바로 그 넓은 영토를 가진 최초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할 거냐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왕의 명령을 직접 따르는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배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잔혹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란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 키루스 2세는 이 작은 국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바로 자기 어머니의 국가가 바로 메디아였거든요. 어머니가 바로 메디아의 공주였어요. 이 어머니의 고향이고,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이 왕인 이 메디아랑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바빌로니아를 공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메디아 안에서 외삼촌들끼리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졌고요. 이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외가인 메디아를 공격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대제국 만들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바빌로니아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이 나라까지도 정복하고요. 그래서 거대 제국을 만들었고, 키루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왜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이제 반란 때문에 죽었거든요. 아들이 반란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키루스 2세의 사위였던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집트까지도 정복해가지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2세가 영토 많이 확장했는데 키루스 2세가 만든 제도는 잘 안 나온다 그랬어, 앞에도. 왜냐면 키루스 2세는 영토 확장하는 왕이었고요. 다리우스 1세는 제도 만드는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자, 그런데 키루스 2세가 좀 또 유명한 것은 바로 영토를 많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하고는 좀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다독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1번이죠. 자료 1번, 바로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인데, 자, 이 포용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키루스 왕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난 앞으로 이렇게 통치할 거다라는 내용을 원통에다가 글자로 썼어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는 키루스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오, 이 아시리아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위대한 왕은 정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과거 사람들은 미개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갖고 통치를 했어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인들도 이 키루스 왕을 흠모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키루스 왕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페르시아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뒤에 교과서에 나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정복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존경했던 키루스 왕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해 볼게요. 자, 키루스 왕에 의해 가지고 통일됐다 그랬어요. 요 내용을 선생님이 필기로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아시리아는요, 최초로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했다.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를게요. 물론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 그랬죠. 두 번째로 수많은 민족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혹한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피정복민에 대한 가혹한 통치.
가혹하다는 한마디로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해버린 거죠. 자, 이에 비해 가지고 두 번째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던 바로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라는 건요, 왕의 성씨예요. 왜냐하면 뒤에도 페르시아가 있어가지고 왕의 성씨에 의해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자,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왕 첫 번째 바로 키루스 왕이죠. 자, 키루스 대왕. 교과서에는 키루스 2세라고 쓰여 있죠. 키루스 대왕이 이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고요. 자,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키루스의 원통으로 상징되는 피정복민에 대한 관대한 정치를 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써볼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좀 상반되잖아. 얘는 가혹하게 통치했고 얘는 관대하게 통치했다. 자, 피정복민에 대한 관대한 통치.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 이 당시에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 중간에 끼었던 바빌로니아의 세 제국의 공통적으로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유태인들이 있어요.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은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뒤에 다시 선생님 이야기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당연히 자기 종교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 수도로 당연히 끌려갔죠. 바빌로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빌론 유수란 이름으로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부터는 바로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던 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도 그리고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태인들도 자기들의 좀 전통 종교인 유대교를 믿을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은 키루스 대왕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좋아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의 종교에는 바로 페르시아인들의 종교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종교에 페르시아인의 종교에 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무슨 종교가 발생되죠? 선생님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나요? 나중에 좀 만나서 얼굴만 보고 얘기하면 다시 질문해요. 유대교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의해 가지고 크리스트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 교리는 바로 유대교의 중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유대교, 크리스트교 구분하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 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바로 크리스트교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많은 내용들이 크리스트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관대한 통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로 다리우스 1세죠. 자, 다리우스 1세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리우스 1세가 이 광대한 제국을 세계 최초죠. 거의 세계 최초의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에 굵은글씨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26페이지에 보면 굵은글씨로 나오니까 선생님 써볼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바로 왕의 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아시리아가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다 총독을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총독이 파견되는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총독에 대한 관리가 더 안 되고 그러면 총독이 독자 세력화 되거나 또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멀리 떨어진 그 총독을 통제하는 것이죠. 어떻게 통제할 거냐? 다리우스 1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한 거죠. 일종의 뭐 이게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선생님 좀 말이 빨라지고 있죠? 자, 이게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바로 암행어사죠. 자, 그래서 감찰관을 파견했죠. 두 번째로는 먼 지역에서
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수도에서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깔아야죠. 도로가 안 깔려 있으면 얘네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제압할 수 없잖아. 그리고 왕의 귀를 보내는데도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지방에 생산되는 세금을 중앙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또 역시나 도로가 좋아야죠.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가 도로를 까는데 그 도로는 바로 과거의 도로랑 차원이 다른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냐? 바로 포장도로를 까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의 포장도로를 까게 되는데 이 포장도로는 25km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일종의 휴게소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가에서 이 휴게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길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바로 국영길, 바로 왕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망했느냐?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키루스 2세를 흠모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던 그리스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교과서 2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결국 알렉산드로스, 정확하게는 그리스인은 아니었고요. 그리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사선왕조 페르시아한테, 쌤이 썼어야 되는데 못 썼네요. 이렇게 하고 써볼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했다. 쌤이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뒤에 알렉산드로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스 할 때. 자,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또 뭐냐? 아까 왕의 이름이 왕의 성씨가 이제 아케멘스도 있고 뒤에 사선왕조도 있어요. 그럼 페르시아를 붙어서 얘기하지 왜 따로 띄우냐? 요 두 왕조 사이에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다른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왕조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 왕조는 불행히도 페르시아가 아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나라는 뛰어넘고 같은 페르시아인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중간에 500년이나 붕 떠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자, 근데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교과서에 보면은 내용이 얼마 안 나와요. 내용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